그리고 저희들의 그 운영은 2024년 두 번째 전시까지 하면 저희들의 역할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소럴미술관의 운영을 맡게 될 것입니다. 미술관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역과 관계성을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이 건축과 어떻게 미술을 맥락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미술관과 강릉이라는 것을 이 미술관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강릉의 좋은 미술관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이 서울 이외에, 수도권 이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첫 장을 열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서 강릉 소럴미술관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미술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품격 있고 정제되고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된 전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고, 첫 번째 전시가 루시오 폰타나의 전시이고, 단순히 해외 거상의 작품을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기회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미술이 세계 미술사적 맥락 속에서 익혀져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미술관에서 큰 전시, 세계적인 대가의 전시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맥락과 미학적 다이아로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게 인다이아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루시오 폰타나와 맥을 함께하는 소개되는 작가가 한국의 아주 중요한 현대미술가이시죠. 곽인식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관광 명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미술관은 진짜 사람들이 미술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적 영감, 인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해서 피어나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예술적 영감으로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술관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었습니다. 보완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잘 갖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럴미술관을 위탁 운영하는 재단이죠.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 포리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리카의 구지원 매니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의 구지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은 한국 근현대미술의 미술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 미술과의 맥락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주요 사업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학술 연구 지원, 디지털 아카이빙, 미술 전문 서적 발간, 한국 작가의 국제 프로모션 사업과 미술관 위탁 경영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 지원 공모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연구비와 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결과물은 KCL 공제지와 국제학술저널에 게재됩니다. 또한 60년대, 70년대 주요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번역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예술서적 출판사 미조리에서 출간하는 이승택의 모노그래프 연구 편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공식 경연 전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미술가 이성자의 개인전으로 참가를 앞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제적 활동을 통해 한국 미술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럴미술관을 통해 세계 미술과 한국 미술의 연결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한국 미술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 소럴미술관은 마이어 파트너스의 건축 작품입니다. 현대건축의 거장인 리처드 마이어의 건축 디자인과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미술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마이어 파트너스 연덕호 파트너님이 직접 소럴미술관 건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어 파트너스의 연덕호 대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미술관의 개관식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말이 좀 서툴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오늘 미술관의 개관식을 가능하게 한 강릉시 교동팍홀딩스 한국근현대미술재단 건설팀과 수많은 협력업체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팀리더 우리 기르모 무시아, 그리고 프로젝트 아키텍트, 프로젝트 매니저 샤런 오, 더불어 마이어 파트너스의 뉴욕에 있는 디자인 팀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히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 건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팀 에포트입니다. 모든 건축가들의 꿈은 미술관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강릉 교동 7공원 같은 특수한 사이트에 세계적인 미술관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에 저희는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미술관 본연의 의미를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미술관 전시 작품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그 자체로 완벽한 조형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관람객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예술 작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해야 됩니다. 건축 설계는 의도적이어야 하고 깊은 의미 담고 있어야 하며 열정, 우아함 및 절제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서울미술관을 다소 겸손한 자세로 서정적인 형태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심플한 구성이지만 조각적인 내외부 공간의 형태에서 의도하지 않은 감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건축물의 디자인적 핵심은 건축물과 그 주변에 연결하는 것이며, 건축적으로 내부 공간과 주변 환경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건축물과 주변 조경 간의 대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광의 관계성은 우리 회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디자인의 철학 중 특징이며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미술관 또한 이 철학을 최대한 담아냈고 구현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의 추상 미니멀리즘 예술의 선구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술관의 시작은 건물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의 구불구불한 길을 공원으로 향하는 산책로에 시작됩니다. 미술관 중앙만합을 중심으로 3개의 파빌리언이 감싸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웅장한 볼륨에 자랑한 캔틀리버의 북쪽 윙, 제일 큰 윙, 그리고 갤러리와 성실이 위치한 완전한 형태의 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주출입구와 카페가 있는 중앙의 투명한 파빌리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의 주 동선은 중앙 정원을 따라 T자 형태로 각각의 파빌리언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축물의 일부이면서 조경의 일부인 시그니처, 램프, 주변 경관에 감상하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실내부와 외부, 그리고 등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조각적 요소입니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 재료는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백색 콘크리트, 알루미늄 패널, 그리고 주변 풍경이 내부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투명 유리 사용되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먼 풍경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 조경에 삽입된 하나의 묵직한 조형물처럼 보이도록
하였고 이는 인공 요소와 자연 요소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실내 공간은 매우 지향적이고 넓고 높은 천장고의 공간이며 예술 작품만을 위한 차분한 중립적인 배경을 제공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차경을 선택적으로 배치하여 내부 공간에서 느끼는 감동을 극대화했습니다. 각각의 세 갤러리는 다 특징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며 자연의 빛과 인공 조명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입니다. 예술 작품의 요구 조건에 따라 큐레이터가 의도하는 빛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랜드마크 건물을 오랫동안 디자인했습니다. 그중 미술관으로는 독일의 바든, 롤란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부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미국의 애틀랜타와 LA, 게티센터까지 있습니다. 이제 강릉의 소럴미술관도 저희의 랜드마크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소럴미술관은 위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고 친밀한 규모이지만 저희는 이 미술관이 많은 관람객들에게 예술적 영감과 감동을 줄 것이며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덕호 대표님의 이 건축물 소개를 들으면서 저도 눈을 돌려가며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더욱더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전시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 미술과 세계 미술을 연결하는 소럴미술관에서 개관전으로 준비한 루시오 폰타나 공간 기다림 그리고 인 다이얼러그 곽인식 전시에 대해서 한준희 큐레이터님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럴미술관 큐레이터 한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전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많이 있는 정보들 말고 조금 새로운 정보들이 있을까 하는 부분만 줄여봤습니다. 먼저 루치오 폰타나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이 기획하고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모든 작품은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소장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47년 폰타나의 공간주의 선언 이후 본격화된 공간 개념 작업을 중심적으로 보여줍니다. 전시실 1에는 1949년 종이에 수많은 구멍을 뚫어 만든 최초의 공간 개념 작품을 시작으로 회화와 조각을 넘나들며 1960년대까지 이어져온 폰타나의 공간 개념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실 2와 지금 여기 계신 로비에는 폰타나의 공간 환경 설치 작품 6점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 예술을 시공간으로 확장시키는 이 작품들은 원작의 전시 공간과 네온 구조물 등을 그대로 재현해 만든 재건 작품입니다. 설치 작품의 특성상 전시가 끝난 이후 당시 그 대부분의 공간 환경 작품들의 원작이 보존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공간 환경 작품들은 폰타나가 만드는 캔버스 작업이나 배기나 뚫기 연작 같은 캔버스 작업만큼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미술학자 마리나 폴리에세와 보존처리사 바바라 페리아니 그리고 폰타나 재단이 함께 이런 폰타나의 공간 환경 설치 작품들을 복원해서 2017년 밀라노의 피렐리 헝가비코카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저희 소럴미술관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작품들을 공개합니다. 전시실 2에 들어가 처음으로 만나보시는 1948년, 49년에 제작된 블랙라이트를 이용한 작품이 있는데 제목은 검은 빛이 있는 공간 환경인데요.
루치오 폰타나의 종이 조각 원작이 그곳에는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울미술관 전시장에 설치된 모든 네온은 이번 전시를 위해 이탈리아의 네온 전문 업체인 클로드에서 제작하고 설치 감독을 맡았습니다. 다음으로 곽인식의 개인전 인 다이얼로그 곽인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다이얼로그는 세계의 미술과 한국의 미술을 연결하고자 하는 소울미술관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프로젝트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곽인식 유족의 개인 소장품으로 모두 이루어져 있습니다. 곽인식은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고 물성에 대한 새롭고 실험적인 접근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소울미술관 전시에서 보여주는 곽인식의 1960년대에서 90년대의 회화나 조각 작품들은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과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재료가 가진 물성과 전통을 깊이 탐구하고자 했던 곽인식의 작업은 예술작품이 갖는 물질적 한계를 벗어나고자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폰타나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인식은 재료에 수행적인 행위를 가하며 종이, 유리, 철 등 여러 매체를 연구했고 사물의 말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물질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서로 닮아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작가 루치오 폰타나와 곽인식의 작품이 만들어내는 대화를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시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개관전 루치오 폰타나 공간 기다림의 작가죠. 이탈리아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를 더욱 깊이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먼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실비아 알데마니 이사장님이 재단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Now we will hand over the microphone to Ms. Silvia Ademani, the president of Fondazione Lucio Fontana, for her speech. I'm very glad to be here today, and I welcome all the people who are here. Being at Seoul Art Museum with this exhibition dedicated to Lucio Fontana, the first one held in a Korean museum, represents a very significant moment in his exhibition's history, but also a confirmation of the continued relevance of a revolutionary artist born in 1899, more than 1 century ago. Lucio Fontana. 네, 안녕하십니까.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이사장 실비아 아르데마니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국 최초로 진행되는 루치오 폰타나의 전시는 그의 전시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또한 1899년에 태어난 이 혁신적인 예술가의 계속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이기도 합니다. Lucio Fontana had the extraordinary ability to transform his art. He was a sculptor in the 20s and 30s. He approached the dimension of the painting in the 40s. He went beyond the more traditional forms of art, conceiving real, immersive environments where the space became the essence of the research. 루치오 폰타나는 자신의 예술을 변형시키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20, 30대에는 조각가였고요. 40대에는 회화의 차원에 다가가면서 더 전통적인 예술 형태를 넘어서 진정한 몰입형 환경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연구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In this way, his work confirmed what he has been saying for years. There can be no special painting or sculpture, only a special concept of art. The work we did with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was marked by a deep synergy. Together, we chose to conceive a project focused on the specialist research, full of connections with the contemporary culture.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작품이 수년간 그가 말해온 대로 공간 회화나 공간 조각은 가능할 수 없다. 오로지 예술의 공간 개념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과 함께하게 된 이번 작업은 대단한 협력작용, 시너지를 발생시켰는데요. 우리는 공간연구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We decided to present 6 special environments and a selection of fundamental works belonging to our collection. All of them are representative of a pivotal series such as holes, slashes, metals, and natures, stimulating a new interpretation of Fontana's work through the eyes of different generations of critics, historians, and artists is a founding part of our mission. Our daily work moves in this direction. Our foundation has a very long history, began 50 years ago with Teresita Razzini, Fontana's wife. 네, 앞서 말씀드린 공간 연구에서 공간 환경 6작품과 저희 소작품에 속하는 주요 작품들을 선정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 작품은 뚫기, 배기, 금속, 자연 등 중요한 시리즈를 제표하는 작품입니다. 또한 다양한 시대의 비평과 역사학자, 예술가들의 눈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폰타나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그의 사상과 심오한 예술적 직관을 다시금 살아 숨쉬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After the artist's death, she started a careful archiving activity of his work in order to protect and to promote his production. Since then, the foundation has been participating and promoting studies and publications of the artist, as well as collaborating in the organization of shows dedicated to Lucio Fontana. This primary commitment led to the realization of projects in the most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n Italy and abroad. Today, we are here together to celebrate a new and important step in this direction.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hat a catalogue will accompany the exhibition. It will be the first one in Korean, and we do hope it will be a valid tool for a new audience to approach Fontana's work. 네, 저희 재단은 루치오 폰타나의 아내 테레스타 라시니에 의해서 50년 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녀는 그의 작품을 보존, 연구, 홍보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재단은 그에 관한 연구와 출판물에 참여하고 홍보를 계속했고요. 루치오 폰타나에게 헌정된 전시회 조직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탈리아 국내와 해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롭고 중요한 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전시의 일환으로 도록이 발각되는 것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한국어로는 이 전시가 처음이고 도록이 발간되는 것도 처음이며 새로운 관객이 폰타나의 작품에 다가갈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 would like to thank also on behalf of the Foundation's Artistic Committee members, Luca Massimo Barbero and Maria Villa, all the people who made this project possible. Sukma Kim, director of the Soral Art Museum, curator Jui Han,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and of course, thanks to the Italian Embassy and the Institute of Italian Culture, sponsor of the project. L'ambasciatrice Emilia Gatti e grazie alla direttrice Michela Magrini. Let me share one last consideration. Lucio Fontana had a particular relationship with architects. He considered them close to his special sensibility. We think that an ideal continuation of this relationship is represented by the unique dialogue created by the neon here in the lobby and the structure realized by the Mayer Partner Studio. Thank you. 네, 이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해주신 김성모 관장님, 한주희 큐레이터님, 그리고 코리카를 포함한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예술위원회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와 마리아 벨라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이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준 덕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루치오 폰타나는 건축가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간적 감각으로 인해서 이 건축가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는데요. 우리는 이 관계의 이상적인 연속이 여기 로비에 있는 이 네온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마이어 파트너스가 작가와 함께 이해가 된 그 구조물로 인해 창조된 독특한 대화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다음은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Scientific Advisor 학술 자문이신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께 루치오 폰타나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Next, Professor Luca Massimo Barbero, a scientific advisor to the foundation, will give us a speech on Fontana's work of work. Thank you. I'm very honored to be here and I stand in front of you thinking what the President said and meant. The relation for Fontana with architecture and space. 1951 work. It's up on our head and changing the space and work with the space. Environment is one of the themes of the show. 네,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폰타나는 건축물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이렇게 그것을 나타내는 네온이라는 작품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Gesture and matter are the two themes with space related with Fontana's work. And here you can see Fontana writing the space with a gesture. 네, 행위와 물질로 인해서 폰타나는 그 자신의 예술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네온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There's another issue which is very important here today, that Fontana takes us as a pioneer to walk the space, and you see it in the ambiente. 네, 그리고 또한 폰타나가 이야기하는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공간을 비춰주는 이 조명,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로 이 공간과 그리고 폰타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구자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focus briefly on dates. 1946, Fontana writes about space and writes about artwork being conceptual, concetto spaziale. 1947년 공간과 빛에 대해서 루치오 폰타나가 말을 했는데요. 이 공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49, there's two works in the show which are pivotal. Halls, the first halls, and the black environment with wood light, which also meant the belief of Fontana in technology. 1949년에는 그가 구멍과 뚫기의 작업과 그리고 hall and next The black ambiente. black light, 검은 빛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So it's important and very rare, so thank you to the museum to see the whole walk through Fontana career with halls, 1949, slashes, 1958, 1959, and Nature, 1960, the incredible sculptures that are representing the unknown of the space, the floating body of sculpture and nature. 네, 1949년부터 58년, 59년에 의해서 뚫기와 그리고 슬래시 그 이후에 나타난 중요한 작업들을 이곳에서 루치오 폰타나의 중요한 작업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Let me close with a mention again to architecture. In 1961, Fontana went to New York for his first time, and he was toured in the city by Philip Johnson, which was at that moment Miss Van der Rohe's assistant. And he was brought up on the Seagram building, which is a landmark in New York. 그가 1961년에 필립 존슨과 함께 뉴욕에 처음으로 갔을 때 그들은 시그럼 빌딩을 보았습니다.
Then when we found the drawings, when he went back to Milan, said, how can I paint such a lively city with, you know, those light, those spaces, those incredible skyscrapers? New York is more beautiful than Venice, he said. And he ended up with the metals you see in this very room and in this very show. 네, 그가 그 빌딩에서 한 페인팅을 보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빛으로 가득 찬 뉴욕이라는 도시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베니스보다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 더욱더 아름다운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그리고 그는 그걸 작품으로 이었습니다. And when you will look at the triptych of New York at the end of the room, you will see New York in a special way, with lines, scratches, the wind going up on the skyscrapers, and the light shining through and against all the huge glass walls. So again, space, materials, reflection, and architecture. So I would definitely thank you all for your going through the show. Well, the Fondazione, of course, and the museum here to host this incredible show. And mentioning, as Fontana said, art is eternal, but it cannot be immortal. But what he said, if a gesture, one carried out, lives for a moment or a millennium, for we are truly convinced that heaven made it is eternal. Thank you so much. 네, 루치오 폰타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영원하지만 불멸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술의 행위로서 영원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수명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수행된 하나의 행위가 한순간에 불과하든 1000년 동안 생명을 이어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행위가 수행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굉장히 기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Q&A 시간인데요. 소롤전 미술관과 네, 일단은 먼저 오늘 행사는 이제 기자 간담회와 개관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이제 개관식에 참석을 하실 예정이신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저희는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은 소롤미술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체이고요. 건축이라든지 향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가 이 7공원이 완성된 이후에 기부 체납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헷갈리시는 게 당연한데요. 저희가 있는 땅은 강릉시 땅이 맞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시 건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교동홀딩스가 이 땅을 이용해서 미술관을 짓고 공원이 완성되면 시로 기부 체납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의 소유가 되고요. 저희가 공공미술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Public Art Museum이라는 뜻이지요. 시립미술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공에게 개방된 미술관, Private Museum이 아니라 공공에게 개방되는 미술관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미술관이라는 이제 용어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겠습니까? 이 위에 네온 작품은 퍼머넌트 인스톨레이션인지 아니면 전시가 끝나면 철거가 될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답하고 싶어요. 퍼머넌트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작품을 저희가 전시하고 전시가 끝이 나면 파괴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온 작업을 이 건축가 저희가 함께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오신 기자분들, 기자님들 그리고 강릉 시민들은 소롤미술관 건축하면요 루치오 폰타나의 네온 작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 한 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남길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우리 폰타나 재단의 그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상상을 해보라. 이 건축과 폰타나가 떼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면 내가 사고 싶다. 팔지는 않는데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오랜 기간 빌려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진짜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통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가 폰타나에서 여기 뗀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 네온 작업이 20년, 30년 이 건축물과 함께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우리 기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제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The reporter asked about is this light neon is permanent or not? You are going to take out. So the director Kim Sung-ho truly want to have this beautiful neon lighting until about 20 to 30 or forever, because as everyone can see that this is perfectly matched with this building. So please think about it one more time, and two of you can talk about later.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뒤쪽에 계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최지 기자입니다. 이 미술관 마이어 파트너스와 어떻게 협업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연동구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저희 사무실에 있는 샤런 오가 아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 건설에 지금 연결되는 두 명이 이 교동 7공원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런이 personally 아는 관계로 저희 커넥션이 됐는데요. 4년 전서부터 저희가 여기 디자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언덕이었었습니다. 조그만 언덕 위에 그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 그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였었는데 거기에 그 파크 안에 미술관을 어떻게 상상해 봐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해가지고 그 오늘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특수한 프로젝트로 저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뒤편에 한 분 계시네요. 네, 강원일보 최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현재 그 미술관에 작품 소장한 작품이 있으신지 하고요. 앞으로 시에 기부 체납하시기 전에 작품 소장 계획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네요. 제가 이 프로젝트 미술관 운영 프로젝트를 처음 참여했을 때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 뭐였냐면 우리 미술관에 소장품 없는 미술관으로 하겠다였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냐면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형태의 미술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 미술관은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술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문화적으로 보존해서 연구해서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굴하고 소장하고 보존하고 이런 기능적인 그 역할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박물관식 미술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0세기형 미술관이라고 제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술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고 오랜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마다의 그 재정 규모 그리고 각 지자체들마다의 미술관의 필요한 미술관의 성격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미술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술 현상들을 분석해서 그 작품들을 소장하고 보존해서 문화재로 계승해가는 것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릉과 같은 소규모의 그 도시가 미술관을 짓고 소장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예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소장품을 소장한다는 것은 아무 작품이나 소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적으로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작품을 소장해야 되는데 그런 작품들은 사실 제가 그 작품 가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제 품격에 맞지 않지만 저희 폰타나 작품 다 합치면요 이 건물의 몇 배가 됩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소장품은 이미 굉장히 중요한 명작들을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작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의 성격과 방향성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소장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미술관은 소장에 집중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품격 있고 중요한 미술 전시를 통해서 강릉의 문화, 관광, 산업의 품격을 높여주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강릉을 찾으면서 세계와 미술관이 강릉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다른 패러다임의 미술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21세기형 미술관. 왜냐하면 틀에 박혀있는 미술관들은 미술이라고 하는 성격이 원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미술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틀에 미술을 자꾸 가두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유연한 미술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술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접근성이 있는 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서론 미술관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큽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질문 사항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 관장님 답변에 대한 그 후속 질문인데요. 그 말씀은 20세기 미술관이 아니고 21세기형으로 간다라고 하셨는데 컬렉션 없는 미술관에 갈 수 있는 모델이 현실적 모델이 결국은 대관하겠다라는 답 말고 저는 모르겠거든요. 대관 미술관을 지향하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방향인 건지 아니면 말씀은 정말 좋은데 구체적인 다른 대관 미술관 말고 다른 방법들이 혹시 뭐 해외 사례나 아니면 관장님의 보관 속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관은 아니에요. 저희 지금 미술관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 대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가요. 첫 번째 전시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전시가 향후의 새로운 미술관의 모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관하면 안 되죠. 미술관은 대관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해야 하고 세계 미술과 한국 미술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중된 퀄리티 있는 전시들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시가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이 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시에서 준비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좋게 스타트를 해놓은 이 방향성을 시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방향을 지켜가신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나오나? 네. 서울문화투데이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 이제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관장님도 앞으로 강릉시와의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잘 협의가 돼야지 미술관의 운명이 지금 결정 앞으로 나갈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3년 정도 그 한국 근현대 미술 연구재단에서
이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여기 정확한 여기 주체는 누굽니까? 여기 그거 어디 건설사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건설사하고 지금 강릉시하고 지금 이 운영을 맡으신 위탁 운영을 맡으신 재단하고 3자가 이게 지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올 8월까지 이게 뭐 계약이 끝난다 그러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지금 이 전시가 스타트로 해서 다음 아가데스 전시 하나 더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방향 제시를 해주고 3년 동안 어쨌든 여기 위탁했고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거 장단기 어떤 이런 계획들을 좀 얘기 나누신 적이 없는지 또 지금이라도 아까 자꾸만 이제 강릉시에서 뭔가가 그쪽에서 뭔가 그 도움 요청이나 뭐 손을 잡아주면 뭐로 하겠다 물론 거기가 앞으로 이제 운영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겠지만 뭔가 먼저 나서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건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계획이 중장기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이걸 좀 여쭤볼게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처음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하셨던 질문 중에 강릉시 관계자가 왜 없느냐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질문은 제가 드려야 될 질문은 아니고요. 답이 아닌 것 같고요. 강릉시 관계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듭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는 시가 어떤 미술관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저희가 공유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도와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 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보들이 저희들에게는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좀 답답하고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기자님들의 말씀 속에 이 미술관이 잘 스타트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와 같은 마음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질문 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강릉시에도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입니다. 제가 처음 2년 반, 횟수로는 3년쯤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수많은 부서가 이동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공기관의 그 스트럭처의 문제점들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또한 시립미술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시스템의 그런 장점과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저희 미술관이 스타트를 했을 때 어떻게 시가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부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마음을 비우고요. 내일이나 잘하자. 전시 오픈하는 거 최선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술계가 우리 미술관 때문에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들썩거리지 않는 곳이 한 군데입니다. 강릉시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와 내용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휘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로 알고 그럼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롭게 미술관을 투어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그 연사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